자, 다시 맨 앞으로 와서 유형을 봅니다. 자, 경합범은 동종이 있고 이종이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돼요. 자, 문제가 되는 것이 두 번째 동시적 경합범, 사후적 경합범인데 이번 시간에는 동시적만 보도록 합니다. 동시적은 법조문에 나와 있어요. 자, 쭉 올라가서 법조문을 가보면 자, 경합범이 37조입니다. 자,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이것을 동그라미 1번 할게요. 이것이 방금 읽었던 동시적 경합범 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또는 이하부터는 이제 사후적 경합범이 되는데 일단 필기부터 할게요. 동그라미 2번 하시고 자,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 이것을 사후적 경합범 이렇게 부릅니다. 사후적 경합범은 잠시 이따 설명하고요. 일단 지금부터 볼 것은 동시적입니다. 동시적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개의 죄를 뭐라 부른다? 동시적 경합범. 자, 쭉 내려와서 자, 동시적 경합범 사례 볼게요. 갑이란 사람이 A, B, C, D, E라는 5개의 죄를 범했어요. 그리고 이 5개의 죄를 범했다는 것이 갑이 밝혀진 겁니다. 자, 이제 검사가 기소를 했겠죠. 자, 기소한 상태에서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즉 확정 판결을 받지 않았을 때, 그때 A, B, C, D, E 5개의 죄를 뭐라 부른다? 동시적 경합범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자, 노트를 펴볼게요. 자, 이 그림에서는 3개의 죄만 갖고 왔습니다. 자, 갑이라는 친구가 이 서울 땅입니다. 자, 서울 땅에서 자, 저쪽 강북 갔어요. 강북에서 자, 여기 1월 1일이죠. 1월 1일 날 A라는 죄를 저질렀다. 쉽게 설명해서 절도죄를 저질렀다 이런 말입니다. 한 달 있다가 강남 갔어요. 강남에 가서 B라는 죄를 저질렀는데 강도살인죄를 저질렀다 이거죠. 그래서 2월 1일 날 B라는 죄를 저질렀다고요. 시간차가 있죠. 그리고 3월 1일 날 저쪽 강서구를 갔어요. 강서구에 가서 C라는 죄를 저질렀는데 강간이라 해볼게요. 강간. 그래서 3월 1일 날 C라는 죄를 저질렀다.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1월 1일 날 A죄를 저질렀고 2월 1일 날 B라는 죄를 저질렀고 3월 1일 날 C라는 죄를 저질렀어요. 이 3가지 죄를 저질렀던 것이 갑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경찰관에 의해서 수사기관에 의해서 밝혀진 겁니다. 자, 이 A, B, C 죄를 이제 검사가 기소했습니다. 법원에 기소를 했다. 재판을 걸었죠. 재판 법정에 공소장, 즉 기소를 했죠. 기소한 상태에서 아직 확정 판결을 받지 않았을 때 A, B, C 이 3죄를 뭐라 한다?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는 상태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3가지 죄를 동시적 경합범이라 부른다는 거예요. 이때 재판을 받을 때에 법정에서 그러면 A, B, C라는 죄를 갑이라는 사람이 저질렀을 때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형벌을 내려야 되잖아요. 형벌을 내릴 때에 흡수주의가 있고 가중주의가 있고 병과주의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곧 잠시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념만 읽히시고요. 다시 교재를 놓을게요. 자, 여기까지 봤죠? 그러면 다음 페이지를 가보시게 되면 요건 나옵니다. 요건. 방금 읽었던 동시적 경합범 요건입니다. 첫 번째, 경합범이니까요. 수개의 행위로 수개의 죄를 범했을 것. 두 번째, 수개의 죄는 모두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을 것. 판결이 만약에 확정되잖아요. 그 어느 하나라도 확정이 되면 그것은 동시적 경합범 관계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밑에 판례 보죠. 자, 동시적 경합범에서의 수개의 죄는 모두 다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할 것이 요건이기 때문에 경합범 중에서 한 죄에 대한 부분만 파기환송된 때에도 다른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됐다면 그때는 그 2개의 죄는 뭐가 된다? 동시적 경합범 관계가 안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37조 전단의 경합범이 전단이 뭡니까? 전단이 동시적 경합범이죠. 그게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럼 이때 판례. 원래
동시역경합범 관계에 있었어요. 즉 수개의 행위로 수개의 죄를 범했고 수개의 죄는 모두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는데 검사가 먼저 일죄만을 기소하여 그 일죄가 판결이 확정됐다면 그쵸? 그 일죄가 먼저 판결이 확정됐다면 그 죄와 아직 기소하지 않아야 한 범죄 사이에서는 동시역경합범 관계가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죠? 자, 다음 판례. 자, 아직 판결을 받지 않은 수개의 죄가 있는데 판결 확정 전후하여 저질렀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전후하여 저질렀다는 말은 하나의 죄는 판결을 받았고 또 다른 하나의 죄는 판결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두 개의 죄는 동시역경합범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자, 전단의 경합범이 되지를 않는다. 그게 뭔데? 동시역경합범이 되지를 않는다. 동시역경합범이 안 되니까 이를 전제로 하여 이제 형량을 내려야 되는데 38조가 그래서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 거냐? 그 죄 따로 이 죄 따로이기 때문에요. 따라서 판결 확정 전후한 그 각각의 죄는 각각 별도로 계산합니다.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다. 즉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음식점에 갔잖아요. 음식점에 갔단 말입니다. 근데 가족이 좀 많아요. 그래서 두 테이블을 썼단 말입니다. 두 테이블. 한 테이블에 4명 앉고 한 테이블에 4명 앉았어요. 그러면 계산을 할 때 그 두 테이블을 같이 계산하면 돼요. 같이. 그러면 식당 주인이 물건을 많이 팔았잖아요. 물건을 많이 팔았기 때문에 계산을 할 때 좀 DC를 해줘요. 음식값을 몇 개를 더 빼준단 말입니다. 그런 효과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동시역경합범이 아니고 각각 계산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 A 테이블 따로 계산해야 되고 B 테이블을 따로 계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값을 다 치른다는 거죠. 그래서 같이 재판받는 것이 피고인에게도 형량에 있어서 양형에 있어서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경우는 전후 어떤 죄는 판결을 받았고 어떤 죄는 판결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동시역경합범 관계가 아니라서 DC 해줄 수가 없다 이런 말이. 그때는 형량을 각각 계산하자 이런 말이죠. 요 관련된 판례가 나오죠. 요 관련된 기출이 나올 겁니다. 기출 한번 풀어볼게요. 자, 기출을 가보면 자, 여기 나오죠. 두 번째 줄에 판결 확정을 전후한 그 각각의 죄는 37조 후단 경합범, 즉 사후적 경합범이 아니라 전단 경합범에 해당된다. 전단 경합범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형을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따로따로 계산한다. 그 뜻입니다. 자, 세 번째 요건 볼게요. 자, 그 수개의 죄는 동시에 판결될 것 이런 말이에요. 따라서 동시에 판결된다는 것은 하나의 재판에서 같이 판결될 상태에 있어야 한다. 그래야 DC를 받으니까요. 따라서 수개의 죄는 모두 다 기소되어 있어야 됩니다. 일부가 기소되지 않았을 때는 동시역경합범 관계가 될 수가 없는 것이고 나중이라도 추가에 기소가 됐다면 그때는 그 병합심리가 되었을 때 그때 동시역경합범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판례 보죠. 1심에서 별도로 판결된 수재일지라도 그치? 1심에서는 각각 판결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항소심에 가서 같이 이 사건이 병합심리가 돼서 같이 재판받게 된단 말입니다. 그쵸? 그랬을 때는 이것이 동시역경합범이 돼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동시역경합범의 요건을 다 봤죠? 그러면 쭉 건너갑니다. 쭉 건너가면 이제 효과가 나올 거예요. 효과를 보세요. 자, 동시역경합범의 처벌 이렇게 나오죠? 다시 노트 펴보면 자, 노트 왔어요. 제가 뭐라 했어요? 노트에서 자,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죄, B라는 죄, C라는 죄 3개를 저질렀다. 이 3개의 죄에 대해서 검사가 기소를 했고 재판을 받는데 그러면 이제 계산하는 것만 남았잖아요. 자, 음식값을 계산해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흡수주의가 있다. 가중주의가 있다. 병과주의가 있다. 이 3가지 형태의 계산법이 있는 거예요. 자, 다시 교재를 가보면 흡수주의 볼게요. 자,
38조 1항을 보죠. 자, 동시에 판결할 때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벌한다 했는데 1호를 보면 가장 무거운 죄의 정한형이 사형이나 무기일 때에는 이 죄가 가장 무겁기 때문에 그 가장 무거운 죄에 다른 경한 범죄를 여기 흡수시켜서 가장 무거운 죄로만 처벌하겠다는 것이 흡수주의인 겁니다. 다시 오세요. 노트 보시면 자, A죄가 절도라 했고 B죄가 강도살인이라 했고 C죄가 강간이라 했어요. 절도는 기껏해야 벌금밖에 안 나와요. 액수가 크지 않다면. 강도살인, 잔인하게 피해자 등을 죽였다면, 가족 등을 막 몰살시켜버렸다면 사형, 무기까지 나올 수가 있죠. 강간은 징역밖에 안 나와요. 그쵸? 그랬을 때 자, 갑이라는 사람이 A, B, C라는 죄를 3개를 저질렀고 기소가 되어서 재판을 받을 때 이제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계산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가장 무거운 죄가 뭡니까? 그게 강도살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강도살인이 사형 무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 죄로 가장 무거운 죄인 이 죄로 처벌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징역형을 여기 흡수시켜서 따로 몇 년을 더 추가해서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어차피 사형하면 죽으니까. 무기하면 평생 동안 썩을 건데 거기에다 징역 몇 년, 1, 2년을 더한다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흡수시키고 만다는 겁니다. 물론 절도 같은 경우는 벌금형, 재산형이 나왔기 때문에 재산형과 이 자유형, 사형은 그 형벌의 종류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산형은 병과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 징역형 같은 경우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흡수시킨다 이런 말입니다. 자, 다시 교재를 가볼게요. 자, 팔레봅니다. 38조 1항 1로 방금 읽었어요. 경합권 관계에 있는 사건에 관하여 수개의 형이 선고 확정되었을 때 자, 그 중에 가장 중한 형이 사형 무기일 때에는 그치? 사형 무기일 때에는 그 형만을 자, 그 형만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사형이면 사형, 무기라면 무기만을 집행할 수 있을 뿐이다. 여기에 징역 몇 년을 추가시키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따라서 물론 몰수라든지 벌금 과료 같은 경우는 재산형이기 때문에 요거는 병과될 수 있을지 몰라도 무기 같은 경우는 이 재산형을 박탈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 빼고 그 외에 다른 형이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징역형을 말하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징역금고 같은 경우는 집행되지 아니함이 이 규정 취지에 의해서 분명하기 때문에 따라서 무기를 선택했습니다.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를 선택했어요. 자, 무기를 선택한 후에 이 무기가 나중에 징역 20년으로 감형됐어. 왜냐하면 이 친구가 무기수였는데 착실하게 수형 생활을 잘 해요. 사고치지 않고 무사고로. 그러면 평생 동안 무기를 사는 것이 아니라 형이 감형될 수 있어요. 감형되거나 가석방으로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이제 20년으로 감형된 거예요. 자, 감형되었다면 이 20년만 살고 나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감형된 형만을 집행할 수 있을 뿐이다. 여기에 우리 앞에서 여기 노트를 다시 한번 가보면 요 강도살인이 무기였는데 요 강도살인이 이제 무기가 나왔단 말입니다. 무기가 나와서 착실하게 형을 잘 살아. 그래서 20년으로 감형됐어. 그러면 요 20년만 채우면 이제 출소하는 거죠. 출소하면 되는 것이지 강간죄에 징역형이 있다 하여 이것을 징역 20년으로 감형되었다 하여 여기에 이것을 플러스 시키면 된다 안 된다? 합산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흡수주의에 위반되는 거잖아. 원래 처음부터 무기를 선택했는데 그렇죠? 무기를 선택했을 때에는 이 징역형이 합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봤는데 이것이 감형됐다고 해서 징역형이 되었다 해서 그때 비로소 합산시키겠다? 그건 아니지. 그쵸? 그건 아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감형된 형만을 집행할 수 있을 뿐이지 다른 형은 안 된다. 다른 형은 합산해서 집행하면 안 된다. 이거죠. 물론 물수나 벌금 과료는
병과할 수 있는 거죠. 뭐 형벌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징역형 같은 경우는 안 된다. 징역금고형은 추가가 안 된다. 이 뜻입니다. 자, 그래서 색깔을 여기다가 색깔 칠할게요. 두 번째 판례입니다. 자, 무기를 선택했습니다. 가장 무겁기 때문에 무기를 선택했다면 무기로만 처벌이 가능하고 여기에 징역형을 추가 병과시키면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따라서 그 외에 따로이 경합범 가중을 한다든지 누범이라 하여 누범 가중을 한다든지 하면 안 된다. 왜? 무기가 제일 무거우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자, 됐고 두 번째로 볼 것이 가중주의입니다. 가중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읽어볼게요. 자, 지금 우리 사형 무기는 봤어요. 사형 무기는 봤는데 사형 무기 빼고 그 외에 같은 종류의 형일 때에는 그치? 같은 종류라 하는 것은 각주에도 나와 있지만 징역과 징역을 말합니다. 벌금과 벌금도 같은 종류라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징역형 갖고 설명을 드릴게요. 징역과 징역을 말합니다.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입니다. 다시 노트 볼게요. 노트로 왔어요. 자, B라는 죄가 강도살인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강도살인인데 이것이 사형 무기가 아니고 징역 한 5년 나왔다 칠게요. 그리고 강간죄는 징역 2년 나왔다고 칠게요. 그러면 강도살인은 징역, 강간도 징역이잖아요. 징역과 징역은 동종이죠. 동종이란 말입니다. 동종일 때 어떻게 할 거냐? 그게 가중주의라니까요. 가중주의. 그때는 다시 교재 와서 어떻게 계산한다? 자, 가장 무거운 죄의 정한형이 장기,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나 장기 또는 다에게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지금 징역과 징역이니까 장기만 갖고 설명드릴게요. 장기에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의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를 초과할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무슨 뜻이냐? 다시 와서 자, 가장 무거운 죄가 징역 2년이 아니고 징역 5년이잖아요. 징역 5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장기의 2분의 1을 더하래. 이 징역 5년에 2분의 1 더하면 얼마예요? 5년의 절반은 2년 6개월이죠. 아니, 여기 봐요. 장기에 2분의 1을 더하라고요. 그러면 여기 장기잖아요. 장기의 2분의 1이면 2년 6개월이잖아요. 그럼 얼마다? 7년 6개월이죠. 7년 6개월인데 이 7년 6개월은 이 장기와 이 PJ 장기의 합산액을 초과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지. 다시 봐요. 자,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액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5년과 플러스 2년을 합산한 액이 7년이잖아요. 7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결국 7년 6개월이 될 수가 없고 이것이 7년짜리가 된다는 거야. 그것이 마지막 형선고지. 그러니까 테이블당 한 테이블은 5년 나왔고 한 테이블은 2년 나왔는데 원래는 따로따로 계산하려면 76,000원 나온 거예요. 76,000원. 근데 같이 먹었으니 6개월 깎아주고 7년짜리로 해주겠다 이런 말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사례를 한번 더 바꿔볼게요. 자, B죄가 징역 7년 나왔어요. C죄는 징역 3년 나왔어요. 계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봐요. 가장 무거운 죄가 3년이 아닌 7년이잖아요. 그럼 7년에 절반을 더해요. 그러면 3년 6개월이죠. 맞지? 합치면 10년 6개월이에요.
그쵸? 그런데 단서에서 뭐라 그랬어?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액이 얼마지? 10년이지. 3년 더하기 7년이기 때문에 합산한 액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따라서 6개월을 빼고 10년만 해주겠다. 그러니까 10만 6천 원 나왔는데 10만 원만 내세요. 이런 말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 뜻이라니까. 자, 그래서 다시 오시면 이거 계산할 수 있는 게 법원직 시험이지. 법원직. 법원직은 이 계산하는 문제가 좀 많이 나왔어요. 왜 법원직은 이 계산하는 법을 낼까? 법원직 합격하면 어디서 근무를 합니까? 법원에서 근무를 하지. 법원은 어느 기관입니까? 형을 선고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직에서는 이 계산법을 냈어요. 그렇지만 검찰직이라든지 경찰직은 더더욱 그렇고 계산하는 법이 거의 한 번도 안 나왔을걸요. 어쨌든 궁금해하는 수험생들이 있기 때문에 이 법조문은 그래서 설명을 드렸을 뿐입니다. 법원직 외에는 그다지 뭐 중요한 다른 직은 중요하지 않고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됐지? 자, 됐어요. 그리고 징역과 금고는 같은 형으로 본다. 그러니까 징역 뭐 앞에서 여기서 징역 7년 만약에 금고 3년이면 징역과 금고는 같은 거로 본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계산법을 똑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자 밑에 판례 봅니다. 자, 각 죄에 선택형이 있을 때에는 먼저 뭐를 선택하라? 그치, 형종을 선택해라. 그것이 징역인지 벌금인지 형종을 먼저 선택하고 그 다음에 지금 방금 계산했던 그 방식을 따르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고 다음 페이지를 가보면 이 판례도 잘 나오죠. 경합범 처벌에 관련된 38조 1항 제2호 본문은 단계에 관해서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장기만 규정하고 있죠. 이 장기만 규정하고 있잖아. 장기나 다액, 단기 없잖아. 단기 소액 없죠. 그래서 이 단기에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죄, 아닌 죄의 형이, 그치? 아닌 죄가 뭔데? 여기 노트를 가보면, 자, 여기서 징역 5년 나왔고, 여기서 징역 2년 나왔다면, 다시 여기 보세요. 가장 중요한 죄, 아닌 죄가 어떤 죄야? 5년이 아니고 이 2년이잖아, 2년. 2년이 바로 그거죠, 2년. 요 2년이 바로 뭐다? 요 아닌죄가 되는 거지. 그 아닌죄의 단기가 가장 중한 죄의 단기보다 높을 때에는 이런 말입니다. 무슨 뜻이냐? 다시 오시고. 이 C라는 죄가 징역 1년인데 얼마부터 얼마냐면 징역 1년에서 징역 2년이다. 그리고 여기는 뭐 징역 6개월에서 징역 5년 사이다. 그러면 봐봐요. C라는 죄는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여기서 1년, 2년이고 B라는 죄는 이렇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가 5년, 여기가 6개월 이렇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장기로 치면 5년이 더 높아요. 2년보다는. 그치? 그렇지만 단기로 보면 이 6개월보다는 1년이 더 높단 말이죠. 그쵸? 그랬을 때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요 아닌 죄의 단기가 무거운 죄의 단기보다 높아요. 높을 때에는 그 중한 단기가 하한이다. 이런 말입니다. 뭐하고 비슷해? 상상적 경합에서 전체적 대조주의 배웠을 때 그거랑 똑같잖아요. 계산법이. 그걸 갖고 온 겁니다. 자, 됐고. 자, 그래서 이 계산법이 밑에 나올 거야. 이 계산법 나오지? 이 계산법이 다 기출인데 요 이제 법원직에서 나왔던 겁니다. 법원직 하시는 분, 법원 행정고시 하시는 분 그런 부분은 이거 풀어볼 가치가 있지만 그 외의 직은 안 풀어봐도 돼요. 자, 마지막으로 볼 것이 병과주의입니다. 병과주의란 자, 조문 가볼게요. 각 죄에 정한 형이 무기 외의 다른 종류죠. 다른 종류일 때는 병과한다. 다른 종류라는 게 뭘까요? 각주 가보시면 여기 징역과 벌금. 그치?
징역형과 벌금이 이제 다른 종류인 거야. 그때는 병과하겠다. 다시 오시면 다른 종류의 죄일 때는 병과하겠다. 판례봅니다. 38조 1항 제3호는 각죄, 각각의 죄, 그렇죠? 각각의 죄. 여기 각각의 죄잖아. 여기 A죄, B죄가 A죄, C죄가 각각의 죄지, 그렇지? 각각의 죄란 말이지. 이 각각의 죄의 정한형이 이중일 때, 뿐만 아니라 하나의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하나의 죄에 대해서도. 하나의 죄에 대해서도 병과할 때에도 이 법리를 적용하겠다. 그럼 하나의 죄라는 게 뭘까요? 이거지. 다시 오시면 여기 강간죄인데 강간죄는 제가 징역 하나만 적어놨지만 징역 하나만 적지 말고요. 요 강간죄에 대하여 형이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 징역 2년에 벌금 1,000만 원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에도 이 징역과 벌금은 이중이기 때문에 그때는 형을 같이 다 계산해라. 병과형 중이라서.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병과형 주의는 각 죄뿐만 아니라 하나의 죄에 대해서도 병과할 때 적용하겠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